오전 10시 강남의 한 은행 앞.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이 유리문을 밀었다. 찢어진 작업복에 때 묻은 운동화. 얼굴엔 며칠 씻지 않은 흙먼지가 가득했다. 노인의 정체는 태성그룹 박진수 회장. 올해 68, 자산 2조의 거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모습은 그저 초라한 노숙자에 불과했다. 어서 오십시오. 창구 직원이 기계적으로 인사했다. 하지만 박 회장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다. 코를 찡긋하며 고개를 돌렸다. 박 회장은 입구에서 멈춰섰다. 시선이 은행 안쪽을 훑었다. VIP 상담실 앞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 차림의 30대 초반.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명품 시계. 그가 바로 딸 민지의 약혼자 김태훈이었다. 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석 달 전 민지가 데려온 남자. 금융회사 부장이라고 소개했다. 아버님, 태훈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박 회장은 찜찜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게 오히려 수상했다. 사람은 위기의 본색을 드러낸다. 평소 조사로는 진짜 속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김태훈이 상담사와 대화 중이었다. 밝게 웃으며 서류를 건넸다. 박 회장은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갔다. 저기요, 손님. 젊은 남자 직원이 다가왔다. 경비복을 입은 20대 후반이었다. 얼굴엔 노골적인 경계심이 가득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갑다. 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돈 좀 찾으러 왔어. 경비원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박 회장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었다. 그리곤 코웃음을 쳤다. 여긴 은행입니다. 복지관 아니고요. 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창구로 향했다. 경비원이 재빨리 앞을 막아섰다. 팔을 벌려 길을 차단했다. 손님, 다른 곳 가보시죠. 통장이 있다니까. 박 회장이 주머니를 뒤졌다. 하지만 경비원은 믿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냈다. 그때 VIP실에서 김태훈이 나왔다. 상담을 마친 듯 서류 가방을 들었다. 출구 쪽으로 걸어오다 소동을 목격했다. 잠깐 눈썹이 올라갔다. 하지만 곧 무표정해졌다. 마치 길가의 쓰레기를 보듯 시선을 돌렸다. 박 회장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김태훈의 눈빛, 입꼬리, 몸의 각도, 모든 것이 그의 망막에 새겨졌다. 저 사람 빨리 내보내요. 창구 직원이 경비원에게 소리쳤다. 다른 고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박 회장은 굴하지 않고 버텼다. 내 돈 찾겠다는데 왜 못 찾게 해?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경비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였다. 김태훈이 출구 앞에 멈춰섰다. 뒤를 돌아보며 경비원에게 손짓했다. 경비원이 황급히 달려갔다. 무슨 일입니까, 부장님? 김태훈이 이 은행 VIP 고객이란 걸 아는 듯했다. 경비원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허리를 굽신거리며 공손히 물었다. 저 사람 좀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보기 안 좋네요. 김태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귀찮은 벌레를 대하는 듯한 말투. 박 회장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알겠습니다. 경비원이 다시 박 회장에게 왔다. 이번엔 팔을 잡으려 했다. 박 회장이 뿌리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손대지 마. 난 이 은행 고객이야. 은행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박 회장에게 쏠렸다. 김태훈도 짜증스런 표정으로 바라봤다. 지점장이 사무실에서 나왔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 상황을 파악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란입니까? 경비원이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다.
지점장이 박 회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통장 있으시면 보여주시죠. 박 회장이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다. 표지는 해지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다. 지점장이 받아 펼쳤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통장 이름란에 박진수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아래 잔액 10억 원. 지점장의 입이 바짝 말랐다. 죄송합니다. 지점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경비원과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얼어붙었다. 김태훈도 고개를 갸웃하며 상황을 지켜봤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VIP실 문을 열며 안내했다. 박 회장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김태훈이 지점장을 불러 세웠다. 저 사람 누구예요? 그게 VIP 고객이십니다. 노숙자 같은데요? 김태훈의 목소리엔 여전히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답을 얼버무렸다. 김태훈은 코웃음 치고는 은행을 나갔다. VIP실 안. 박 회장이 소파에 앉았다. 지점장이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왔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회장? 박 회장이 눈을 가늘게 떴다. 지점장이 화들짝 놀라며 입을 막았다. 깨달음이 얼굴에 번졌다. 아닙니다. 제가 착각을. 내 신원 조회했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점장이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이미 알았다. 이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알아봤다. 입 조심해.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점장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박 회장이 안쪽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거기 적힌 계좌번호를 가리켰다. 이 계좌로 100억 입금해줘. 지점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100억이라는 금액에 입이 떡 벌어졌다. 손에 든 물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금 바로요? 응. 현금으로. 지점장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다. 본점에 긴급 연락을 취했다. 30분 후 검은 차량 2대가 은행 앞에 섰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경호원처럼 보이는 이들이 주변을 경계했다. 은행 안 분위기가 술렁였다. 박 회장은 VIP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지저분한 옷차림은 변함없었다. 하지만 그가 풍기는 기운은 달랐다. 확인하십시오. 지점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박 회장이 쓱 훑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명란에 이름을 휘갈겼다. 100억 원 송금 완료. 수취인은 딸 민지의 계좌. 박 회장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다. 이거면 충분하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점장은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감히 묻지 못했다.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VIP실 문을 열고 나왔다. 은행 로비엔 아직 고객들이 있었다. 아까 그를 쫓아내려던 경비원, 창구에서 코를 찡긋하던 직원, 모두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다. 박 회장은 그들을 힐끗 보고는 지나쳤다.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다. 햇살이 얼굴을 비쳤다. 거리에 나선 박 회장. 다시 노숙자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형용했다. 이제 2단계다. 속으로 되뇌며 길을 걸었다. 목적지는 딸이 사는 아파트. 김태훈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다. 저녁 7시 민지의 아파트 단지. 박 회장은 정문 옆 벤치에 앉았다. 행인들이 지나가며 눈살을 찌푸렸다. 30분쯤 지났을까? 익숙한 차 한 대가 들어왔다. 김태훈의 수입차였다. 차에서 내린 김태훈. 말끔한 정장 차림에 꽃다발까지 들었다.
완벽한 예비 신랑의 모습이었다. 박 회장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는 척하며 김태훈 앞으로 다가갔다. 김태훈이 인상을 찌푸리며 뒤로 물러섰다. 저기, 1,000원만.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손을 내밀며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다. 김태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비켜요. 냄새나게. 차갑고 날선 목소리. 꽃다발을 든 손으로 박 회장을 밀쳤다. 박 회장이 휘청이며 뒤로 물러났다. 제발, 밥 좀. 경비실에 신고할 거예요. 여기서 구걸하지 마세요. 김태훈이 휴대폰을 꺼냈다. 정말 신고하려는 듯 화면을 켰다. 박 회장은 고개를 떨구고 물러났다. 김태훈이 코웃음 치며 아파트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뒷모습. 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벤치로 돌아와 앉았다.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김태훈 신원제조사. 금전 관련 특히 상세히. 전송 버튼을 누르고는 한숨을 쉬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사흘 후 박 회장의 서재. 깔끔하게 면도하고 정장을 입은 본래 모습. 책상 위엔 두툼한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비서 황 부장이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다. 회장님, 이건 말해봐.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황 부장이 침을 꿀꺽 삼켰다.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펼쳤다. 김태훈, 실제론 빚이 3억입니다. 뭐? 도박 빚이 대부분입니다. 불법 사채까지 끼어 있고요. 박 회장의 주먹이 책상을 쳤다. 쾅 하는 소리에 황 부장이 움찔했다. 보고서 내용은 계속됐다. 금융회사 부장 직함도 거짓입니다. 3개월 전 해고당했고요. 그럼 지금은 백수입니다. 하지만 민지 아가씨는 모릅니다. 박 회장이 이를 갈았다. 딸을 속인 것도 모자라 빚쟁이와 결혼시킬 뻔했다. 더 있습니다. 황 부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김태훈이 다른 여자와 술집에서 찍은 사진. 약혼 후에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새끼가 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분노보다는 자책감이 컸다. 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아비로서의 죄책감. 민지는 아직 모르죠? 예. 100억 입금건도 모릅니다. 박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저 아래 어딘가에 딸이 있었다. 내일 저녁 우리 집으로 둘 다 부르게. 알겠습니다. 황 부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박 회장은 홀로 서재에 남았다. 사진 속 김태훈의 얼굴을 뚫어지게 봤다. 다음 날 저녁 박 회장의 저택. 넓은 거실에 민지와 김태훈이 앉아 있었다. 민지는 들뜬 표정이었고 김태훈은 긴장한 기색이었다. 아버지가 부르셨대요. 좋은 소식 있나 봐요. 민지가 김태훈의 손을 꼭 잡았다. 김태훈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다. 계단 위에서 발소리. 박 회장이 천천히 내려왔다. 단정한 정장에 근엄한 표정. 왔구나. 아버지. 민지가 반갑게 일어섰다. 김태훈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박 회장은 소파에 앉으며 턱짓했다. 앉아. 할 얘기가 있어.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태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박 회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놓았다. 며칠 전에 은행 갔었어. 네. 민지가 고개를 갸웃했다. 김태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박 회장의 눈이 그를 똑바로 쏘았다. 노숙자 차림으로 말이야. 김태훈이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다. 민지는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했다. 그게
그게 회장님이셨습니까? 떨리는 목소리. 박 회장은 대답 대신 서류 봉투를 밀었다. 김태훈의 신상 조사서가 쏟아졌다. 아빠, 이게 무슨... 민지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눈이 점점 커졌다. 빚내역서, 해고 통지서, 다른 여자와의 사진. 안 돼. 민지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김태우는 입을 벙긋거리며 변명을 찾았다. 민지야, 이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닥쳐. 박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김태훈을 향해 손가락을 들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100억 입금했어. 내 딸 계좌로. 예. 내 본색 보려고 한 거야. 그 돈 건드리는 순간 모든 걸 알려줄 생각이었지. 김태훈이 무릎을 꿇었다. 용서를 빌며 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꿈쩍도 안 했다. 당장 나가.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 경호원 둘이 들어와 김태훈을 끌어냈다.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다. 현관문이 쾅 닫혔다. 거실엔 민지의 흐느낌만 남았다. 박 회장이 딸을 꼭 안아줬다. 주름진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하다. 아빠가 제대로 못 봐줬어. 아니에요. 제가 바보였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졌다. 붉은 빛이 두 사람을 감쌌다. 박 회장의 눈가에도 촉촉한 것이 맺혔다. 진짜 사랑은 시험을 통과한다. 가짜는 결국 본색을 드러낸다. 그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앞으로 아빠가 더 잘 챙길게.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밖에선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민지의 눈물이 멈췄다. 박 회장이 따뜻한 차를 건넸다. 100억은 그대로 내 계좌에 있어. 아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 다만 이번 일을 교훈 삼아라. 민지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주름진 손이지만 든든했다. 세상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손이었다.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봐야 해. 네, 아빠. 이제 알았어요. 박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진실한 사람도 있고 거짓된 사람도 있다. 하지만 시간은 결국 모든 걸 드러낸다. 그는 그 사실을 평생 지켜봐왔다. 천천히 좋은 사람 만나거라. 서두를 것 없어. 네, 아빠. 민지가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아직 눈가는 붉었지만 표정은 한결 밝았다. 박 회장도 따라 웃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옛날 얘기며 앞으로의 계획을 나눴다. 웃음소리가 저택안을 채웠다. 노숙자 행세는 힘들었지만 헛되지 않았다. 딸을 지킬 수 있었고 진실을 밝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다.